선택한 도형에서 면이 앞이냐 선이 앞이냐 단축키로 따지자면 X키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선택한 도형의 색깔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아이의 색깔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색깔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뜨지 않겠죠. 키보드에 D를 누른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면 색깔, 선 색깔을 볼 수 있는데 흰색도 색상이다. Shift Ctrl D를 눌러서 배경을 투명하게 눌러보시면 색깔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돌아가는 건 동일한 단축키 Shift Ctrl D. 맥은 컨트롤 대신에 커맨드입니다. 이때 색깔을 면색과 선색 둘 다 썼지만 사실상은 나는 쓰지 않을 거다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색과 선색을 뒤바꾸고 싶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면색과 선색을 뒤바꾸려면 치환시키시려면 X가 둘 중에 하나를 앞으로 보게 하는 거였다면 Shift와 X를 누르시면 둘의 색깔을 치환시키는 기능입니다. 여기는 이 버튼이죠. 조그만 거. 그리고 면이든 선이든 앞에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색깔을 지우는 겁니다. 색깔이 없다라는 표시는 아래에 있는 이 표시 뭘로 되어 있나요? 슬러시로 표시되어 있죠? 키보드 상에 똑같이 슬러시 키를 누르시면 여기 있는 색깔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키보드 상에는 슬러시가 있으면 그 옆에 점 있고요. 그 옆에 컴마라는 키가 있습니다. 3개가 있죠.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화면상의 툴바에 보시면 여기 슬러시가 있고요. 그 옆에 아이콘이 2개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이 아이가 그라데이션 표시한 이 아이가 점이고 단색으로 표시된 이 아이가 컴마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픽 툴에서 써있는 요 아이콘들 D, Shift X, 컴마, 점, 슬러시, 단축키 3개 다 알려드린 이유는 너무 작아서 처음에 누르기 힘드실 거예요. 특히 고해상도의 프로그램으로 쓰시는 분들 또는 가끔씩이지만 CS6를 쓰는데 컴퓨터 해상도는 뭐 3800이나 뭐 5600 이런 초고해상도의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 아이콘이 얼마나 많냐면 굳이 밀리미터로 얘기하자면 1mm, 2m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보기 힘든 크기라는 거죠.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여튼 너무 작으면 누르기 힘드므로 일부러 단축키를 슬러시, 점, 컴마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D와 Shift X. 자, 자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컬러대로 맞추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저는 일부러 컬러 패널을 뜯어와서 지금 같이 보여드리고 있죠. 이유는 잘 보세요.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툴에 면, 이 면 자체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면 컬러 처리된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컬러 피커라고 해서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얘를 통해서 색깔을 일단은 뭐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직접 찍어본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최대한 유사한 색깔을 찾아서 만들고 OK 누르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면 어디를 보더라도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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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확인할 수 있죠. 이 중에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컬러 모드가 CMYK니까 다른 거 다 무시하시고 only CMYK 컬러만 보더라도 정수가 맞습니다. OK 눌러볼게요. 그런데
보시면 컬러 패널에 정수인가요? 아니죠. 전 정수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해 보시면 소수점으로 다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컬러 피커에서 컬러를 설정한 이 아이는 다시 정수죠. 컬러 피커에서 설정한 이 컬러는 어바웃이에요. 정확한 딱 픽스된 컬러가 아니라 어바웃 이쯤 있는 컬러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 뭐 모니터가 정말 전문가용으로 캘리브레이터로 기계까지 딱 돼가지고 완전하게 맞춘 컬러 모니터가 아닌데 이 정도는 넘어가시죠. 하실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 소수점 단위로 컬러 수치를 사용하시면 인쇄 기계에서는 명확하게 컬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런 소수점 단위들은 우리는 안 써줘야 인쇄 기계에서 몇 퍼센트 좀 더 올려놨죠. 이런 정교한 작업들을 세밀하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 부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못 쓰면 색깔 보정하기 힘듭니다. 어느 회사의 컬러 차트를 보셔도 빨간색 쓸 겁니다. 이 컬러에 대한 색상표는 이렇습니다. 라고 써있을 때 소수점 있는 경우는 단 한 개도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정수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게 전문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안에 있는 도형, 별, 마찬가지입니다. 자, 컬러 피커 더블 클릭해서 유사한 색깔, 오케이 하시면 안 된다. 직접 밑에 있는 요 슬라이스를 찍어서 확인한다고 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베이지로 직접 옮겨서 컬러에 대한 수치를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수로. 여러분들이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그냥 취미로 만드신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성인이시라면 그리고 이걸 업으로 삼으실 생각이시라면 이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꼭 정수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설명됐죠? 컬러 가져오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도 않았고 얘를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입력해서 최대한 유사한 색상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경이 투명하고 선만 있습니다. 선으로 바꿔서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 보셔야겠죠. 마찬가지 해 보셔야겠죠. 처리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아이를 아까 슬쩍 보신 요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를 가지고 그냥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갖다 대고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선택하고 이 컬러를 스포이드로 톡 찍으면 가져옵니다. 근데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나중에 진짜로 컬러가 없는 경우에 내가 써야 된다. 어떤 색깔 비율을 써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는 오른쪽 그림 보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움직여서 컬러 비율을 맞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얘가 이 정도 색깔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 감을 익히시고 난 다음에는 스포이드를 쓰시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쯤 되면. 자, 그래서 스포이드에 대한 기능을 1절 얘기 안 했었던 거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팁 하나 드릴게요. 겸사.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색깔을 만들었어요. 그쵸? 가져왔다 어쨌든. 스포이드 선택합니다. 클릭하시면 이 색깔을 가져오게 되는 케이스지만 반대로 키보드의 Alt를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스포이드가 모양이 반대로 바뀌죠. 이때 보시면 스포이드 안에 컬러가 비어있다로 뜨는데 Alt를 누르면 들어있는 걸로 뜹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뿌려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스포이드 툴에서 여기 있는 부분을 체크를 다 하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옵션들의 기능을 추가해서 더 확장시키기 위한 기능이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선 부분 바로 설명할게요. 면이 아니고 선을 색깔을 입히시게 되는데 누가 봐도 붉은색이 있다면 붉은색 마젠타 계통을 넣는 거고 노란색 끼가 있으면 노란색 끼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프 내용을 보시고 수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의 내용을 보시면 얘가 더 가늘어요. 굵기는 오른쪽 패널에 이렇게 생긴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패널에서 설정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의 굵기를 줄 수 있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두께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얘를 얼라인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면 저처럼 이렇게 밑으로 다 안 나오는 분들은 옵션을 켜서 쇼 옵션 만드시라고 이야기 드린 적 있습니다. 얼라인 스트로크 보시면 선을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가운데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안쪽이겠죠? 그럼 겸사 안쪽에 있는 이 아이도 여러분들은 색깔 변경하시고 자, 완벽하게 안 해도 되니까 연습해서 최대한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 두께 끝내는 게 맞는 것인지 좀 더 커야 되는 건가 라고 본다면 안쪽이 아니라 스트로크를 바깥쪽으로 빼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셔야겠죠. 자, 캡이라고 해서 끄트머리 잘라져 있다면 표시하는 것도 있고요. 코너로 해서 꺾이는 부분도 컨트롤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왜 안 되나요? 안쪽이든 가운데 끼우든 했을 때도 결과물이 다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여드리면 꺾이는 부분 달라지죠. 네.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보이실 거예요. 바깥쪽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동일한 개념으로 끝에 있는 아이는 면과 선을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겠죠. 굳이 제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지 않아도 아마 해결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냥 스포이드로 저는 끌어오는 걸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포이드를 끌어오면요 단순하게 색깔만 끌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체라든가 서체 크기라든가 선의 모양이라든가 선의 안쪽 바깥쪽 굵기 뭐 얼라인 이런 등등 다양한 옵션들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안쪽에 있는 별에 이 노란색 색깔을 넣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칠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의 색깔을 내가 면 색깔을 바꿨다고 쳤을 때 안쪽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따라갈 것인지 따로따로 할 거라면 지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바깥쪽 색깔 바꿨을 때
안쪽도 같이 바꿀 거라면 안쪽에 있는 별의 면 색깔은 사실상은 없어야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케이스가 아닐까. 자, 해서 가져와 본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밑에 있는 거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해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요 점선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해보시고 왼쪽에 그려볼게요. 자, 도형을 그리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각형이나 동그라미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 동그라미는 여기 보이는 사각형 툴을 마우스 왼쪽 편 꾹 누르고 계시면 뜹니다. 물론 최신 버전일수록 그냥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도 나타납니다. 팁을 드리자면 떠있는 화면에서 끝에 있는 이 긴 발을 클릭하면 이렇게 따로 띄워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자주 쓰는 도형일 때는 띄워 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모양은 관계없습니다만 일부러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Shift 누르시면 가로 세로 똑같은 사이즈로 그릴 수 있겠죠. 자, 처음부터 저는 점선이 나왔는데 그냥 D 눌러서 기본형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차후에도 한 번 더 설명드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단순하게 선의 두께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 색깔 없애고 선만 할게요. 아래 보시면 대시라인이라고 있고요. 대시라인. 얘를 체크를 하시면 안쪽에 있는 요 선에다가 면이 아니라 선에다가 어떠한 형태를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시, 선이냐 갭이냐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걸 몇 번으로 반복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언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대부분 3개 정도까지만 쓰고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으면 잘 안 쓰게 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대시 선의 길이를 5픽셀 5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갭의 크기도 5. 그러면 선과 간격을 똑같이 주겠다라고 하는 표시겠죠. 이때 간격을 줄이면 선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했지만 안 보이게 해놨어요. 갭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붙은 것처럼 보이겠죠. 사실은 떨어져 있는 점선이지만 선의 길이를 줄이면 선이 짧아질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두께를 일부러 좀 더 주고요. 캡 부분을 보면 캡은 뭐냐면 이 선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끝의 모양을 어떻게 할 거냐. 각이져 있습니다. 동그랗게 바뀝니다. 똑같은 각이졌지만 조금 더 길게 표시를 합니다. 끝나는 부분 기준으로 선 두께의 이 절반만큼을 더 튀어나가게 만든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선의 길이가 없다라고 쳤을 때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갭만 있고 선의 길이가 없을 때는 캡을 없애버리면 얇게 나오죠. 두께 말고로 0만큼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라운드를 주면 이 형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라운드가 되게끔 동그라미 모양을 만듭니다. 점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각형 캡을 씌우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선에 굵기를 주면 동그라미 당연히 더 커질 거고요. 이때 선의 모양을 똑같은 굵기의 선이 아니라 맨 밑에 있는 프로파일을 눌러보신다면 일부는 가늘고 일부는 굵게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로딩 화면 같은 그런 아이콘 같은 것들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에러 헤드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테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바로 점선을 만드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점선에 대한 일부러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가끔 그리는데 놓치거나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셔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위에 문제 있는 것처럼 왼쪽에는 이 그림을 오른쪽에는 이 그림 형태처럼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스포이드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칠을 하십시오. 동일한 방법, 이쪽에는 점선이 반대로 있습니다. 점선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스포이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칠하시는 겁니다. 자, 가능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이 형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직접 칠한다는 개념보다는 여기 뭔가 옵션을 걸어놨으니 찾아보시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렸었네요. 다시 할게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별 수 없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서. 자, 다시 할게요. 자, 선이 있습니다. 얘를 선이 아니라 면으로 바꿔줘야죠. 바꿨습니다.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시면 정수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정수대로 색깔을 그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밑에는 이 색깔도 진한 색깔 맞춰서 면 색깔을 채워서 조정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스포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시면
어떤 색감으로 찾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RGB도 마찬가지예요. 색깔 섞는다고 해서 뭐 RGB는 밝아지고 CMYK는 어두워지니까 달라질 거니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 어느 정도 맞춰놓고 밑에 있는 이 깃털 색깔들도 맞추시고, 이때 이쪽은 조금 더 진하니까 조금 더 진한 색깔 처리. 그리고 당연히 그룹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스. 아이고, 이요. 제가 이래서 이거 들여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또 테두리는 선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치환시키고, 자, 비슷한 색깔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 녹색 계통이죠. 녹색 계통의 색깔에 맞춰서 전환을 해줍니다. 최대한. 거의 민트빛 느낌 나니까. 그 다음에 직선이 아니라 점선이네요. 그럼 우리는 스트로크에서 대시라인을 체크를 하고 선의 길이와 간격의 길이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개를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양쪽으로 똑같이 대칭으로 이룰 것이냐, 그냥 한쪽 방향으로 쭉 따라가게 할 거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보시면 어떤가요? 시작하고 끝난 부분이 없죠. 이렇게 놓으면 양쪽 똑같이 들어가죠. 이런 차이예요. 자, 처리했는데 동글동글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캡을 두 번째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야 끝에가 맞아떨어집니다. 코너는 각해질 거냐, 라운드냐, 챔퍼라고 해서 각을 이 대화성 각을 줄 거냐. 우리는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 자, 뒤에 있는 이 도형들 그대로 갈 수는 없겠죠? 그룹을 해제를 하고 색깔 비슷비슷하게 다 수정해 줘야겠네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떠한 색깔에 맞춰서 하나씩 모두 바꿔줍니다. 자,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위에 있는 이 슬라이드 형태로 얘로 자꾸 계속 맞추고 있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아래쪽에 비슷한 색깔 하나 딱 찍은 다음에 고정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색깔들이 전부 다 처리됐죠. 자, 100% 똑같이 맞춰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분위기와 형태를 일단 맞춰라, 찾아봐라. 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한두 가지 추가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 계신 이 컬러는요. 주로 옐로우 계통, 붉은색 계통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옛날에 설명드렸을 때 제가 색상 환이라고 하는 아이는 레드, 그 다음에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자, 이렇게 5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색상 환이라고 한다.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쯤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자, 옐로우를 포함하고 있는 요쯤에 대한 컬러를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색이라고 합니다. 자, 따뜻한 색깔. 그리고 아래쪽에 이쯤에 들어가는 컬러를 한색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색깔. 그럼 나머지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쯤에 들어가는 색깔들은 중간색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중간색. 무슨 말이냐면 난색하고 따뜻한 색깔하고 같이 섞이면 따뜻한 느낌이 나고요. 차가운 색깔을 섞으면 차가운 느낌이 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그럼 결국엔 뭐예요? 얘네들은 난색 계통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붉은색이 있으니까.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건 이 중간에 있는 이 회색 톤이 중간에 약간 그레이 톤이라서 그게 티가 많이 나진 않지만 오른쪽 그림하고 살짝 비교를 해보시면 오른쪽은 조금 더 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약간 어울림이 살짝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의 옐로우 톤이 좀 보이거든요. 얘는 그냥 밋밋한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색깔을 사용하실 때 그레이, 회색 톤을 쓸 때는요. 또는 검정 그냥 단순하게 K 값이라고 하는 지금 인쇄니까 인쇄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CMYK라서 이 아이만 D일자 높여놓고 다른 거를 다 제로 시켜놓으면 반대로 했군요. 자, 제로에 블랙 K만 D일자 올려놓으면 이질감 나요. 안 어울려요. 색깔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가장 색감에 대해서 가장 틀리기 쉬운 거 색에 대한 조합 그 중에 이 블랙 계통입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일으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회색 톤에다가 이 붉은 느낌이 나면 약간의 미세하게 붉은 색깔 살짝 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럼 기본적인 건 다 돼요. 보세요. 예, 회색 지금 제가 14% 만들어 놨어요. 붉은색을 띄는 건 뭐예요? 마젠타잖아요. 마젠타를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미세하게 넣어요. 마찬가지 얘도 미세하게 넣으면 그냥 끝나요. 티가 거의 안 나요. 티가 거의 안 나는데 그냥 밋밋한 느낌이 나냐? 조금 더 자연스러운 감이 있느냐? 약간 그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은근 색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시면 되지만 제가 보여드릴 거는 가운데 거. 자, 가운데 있는 아이는 보시면 K100이라고 해서 컬러 차트가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CMYK로 만들지? 옵션 버튼 눌러서 CMYK로 체크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K100으로 떠있을 때는요, 아무리 색깔을 집어넣어도요, 회색 톤으로 그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 CMYK로 바꿔놓으신 다음에 필요한 색깔을 입력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미세한 차이점 살짝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혹시 모르니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색은 자, 블랙 컬러 만드세요 하면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그냥 온리 검은색 K100만 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이질감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파란색하고 접목을 시켜도요. 그 다음에 빨간색하고 접목을 시켜도
어울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약간 하얗게 뜬다라는 느낌이 좀 더 많습니다. 차후에 실제로 이 아이를 그라데이션이라는 컬러를 만들 때 그라데이션 효과를 제작을 할 때도 제가 색깔을 일부러 파란색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색깔 만드는 건데 그라데이션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 말고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자연스러운 색감이 아니라 회색빛이 뜨면서 뭔가 어중뛴 느낌이 나옵니다. 두 색깔을 비교하기 좀 애매할 수 있긴 하지만 아예 이 자체를 검은색 계통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레이톤은 어설프게 만드는 건 굉장히 보기 싫은 컬러를 만드는 칙칙한 컬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컬러를 만들 때 잘 보세요. 이 컬러가 아니라 저는 똑같은 블랙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같은 블랙이잖아요. 근데 변하는 거 어때요? 붉은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얘는 그냥 바뀌는.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에도 접점이 없다면 그것을 메울 수 있는 무언가 컬러가 하나가 더 들어가든지 조정하든지 해서 맞춰줘야겠죠. 사실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컬러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지만 쓴다면 서로 미묘하게 컬러를 살짝씩 가지고 있으면 어색함이 덜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블랙 컬러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건 K100이고요. 단순한 회색만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블랙이긴 한데 시안 컬러를 접목된 컬러. 이 아이는 마젠타 컬러를 적용된 컬러. 얘는 옐로우를 적용시킨 컬러. 얘는 아예 빨간색이 적용된 컬러. 녹색을 접목시킨 컬러. 또 임의로 내가 블랙 컬러를 회색을 제조한 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C, M, Y, K 모두 최대치를 담은 컬러. 자, 이게 다 블랙입니다. 자, 빔으로 보시는 경우에는 화면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모니터로 띄워서 보실 경우에는 그 컬러가 현저하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빔 같은 경우는 색 표현하는 게 정말 고가의 제품이 아닌 한 쉽게 내기 힘들어요. 하지만 모니터든 요즘 중저가도 괜찮게 나오니까 그 차이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환경 설정에 Appearance of Black을 리치가 아니라 기본 컬러가 아니라 Accurately 전문가의 컬러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치 컬러로 사용하시면 이 컬러들에 대한 섬세한 정도가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더라도 그냥 똑같은 블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컬러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Accurately로 바꿔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 K100이라고 하는 이 컬러는 잘 안 씁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근데 꼭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만 써야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QR코드 또는 한글로 쓸게요. 자, 바코드. 두 개는 K100이라고 하는 컬러로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이거를 좀 더 난 이쁘게 써야지 하고 다른 색깔하고 섞어 쓰잖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죠.
왜 망하느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자,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있겠죠. 쓱, 쓱. 임의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랑 좀 다르겠죠. 자, 이렇게 바코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단순하게 얘는 K100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근데 실제로 인쇄기계는 시안이라는 컬러 따로 찍고, 마젠타 컬러 따로 찍고, 옐로우 컬러 따로 찍고, 블랙 컬러 따로 찍어요. 기계가. 여러분 대개는 프린터도 어떻게 해요? 잉크를 따로따로 뿜어내잖아요. 따로따로 찍는다 보시면 돼요. 그 얘기인 즉슨 아무리 내가 잘 찍어도 시안이라는 컬러를 찍어내고, 마젠타라는 컬러를 찍어내고, 옐로우라는 컬러를 찍어내고, 블랙 컬러를 딱 찍었을 때 얘네가 한꺼번에 같이 뭉쳐져서 찍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는 거. 기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하지만 가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살짝씩 밀리는 거. 네.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밀리면 컬러가 달라진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코드 찍는 기계는 제대로 인지를 못하겠죠. 띡 찍었는데 가격이 원래 만원짜리인데 10만원 찍힌다던가 100만원짜리가 1000원짜리를 찍힌다던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단색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끔 컬러가 나오던데 라고 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시안만 들었던가 마진만 들었던가 옐로우만 들었던가 어떤 한 가지 컬러로만 거의 나와 있죠. QR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은 QR과 바코드만큼은 K100이나 아니면 단색 한 가지로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이 형태는 거의 안 쓰더라. 다른 색깔 위주로 써야 서로에 대한 컬러 호환율이 좀 더 좋아지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그레이톤에 대한 설명 했고요. 자, 두 번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컨트롤 Y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픽 2D 그래픽 툴에서 컨트롤 Y라고 하는 기능은요. 무언가 점검을 한다라는 기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컨트롤 Y를 눌러보시면 일러스트는 이렇게 보입니다. 컬러를 다 제거하고 오로지 선으로만 도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판단하는 기능이죠. 엑스레이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위치는 메뉴 뷰에서 컨트롤 Y라고 단축키 얘입니다.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컨트롤 Y고요. 자, 똑같죠? 다시 아웃라인 아까처럼 선처럼 보이는 것도 컨트롤 Y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도형을 잘 보시면 겉에 테두리 우리는 얘를 선으로 분명히 만들었어요. 근데 오른쪽의 도형을 보면 선이 아니라 도형으로 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볼 수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랑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컨트롤 Y라는 단축키도 알려드렸어요.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메모하시고요. 얘를 눈에 보이는 형태대로 아웃라인 상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 그대로 도형화 처리하는 기능 바로 expand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형태 그대로 도형화 처리해라 라는 뜻이고요. 여기 써있는 export랑 말이 좀 비슷하죠? 이건 내보내기고요. expand는 외곽화 처리하기, 도형화 처리하기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내보낼 수 있는 어떤 처리하기 이런 개념. 자, 누르시면 물어봅니다. 면을 처리할 거니, 선을 처리할 거니, 또는 차후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처리할 거니
단 형태의 단면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다 보여주고 있죠. 당장은 선을 바꿀 거니까 필 제거하고 누르셔도 되는데 딱히 면에 대한 색깔을 칠하지 않으셨으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OK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도형으로 바뀌었죠.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는 컨트롤 Z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예 도형화 처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도형처럼 다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선을 도형화 처리하는 위치는 메뉴 오브젝트에 패스라는 곳을 보시면 아웃라인 스트로크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얘가 그렇게 바꿔주는 건데 익스펜드라고 하는 아이를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무엇이 되든 간에 눈에 보이는 대로 도형화 처리할 거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개념이. 자, 할 때마다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펜드가 안 눌러지시나요? 드릴게요. 익스펜드가 안 눌러지시면 선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누가 질문 하나 하셨네. 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자, 자, 지금 사실 우리는 외과정이지만 인쇄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요. 컬러를 작업을 할 때 웹 위주로만 설명을 진행을 했더니 인쇄에 대한 개념을 아예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소수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라 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CMYK로 접근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색상에 대한 컬러를 조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는 게 왠지 모르겠지만 CMYK 조금 더 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 개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나온 게 컬러를 자, 난 블랙 컬러를 쓸 건데 아니면 어떤 색깔을 쓸 건데 CMYK를 다 넣어버리면 인쇄가 떡진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컬러를 그래서 슈퍼 블랙이라고 해요. 완전하게 새까만 블랙을 원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완전하게 새까만 블랙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쇄물들은요. 이렇게 새까만 블랙을 잘 안 쓰고요. 이 정도의 회색 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유명한 기업체의 명함을 받아보시면 거기 들어있는 모든 글씨가 다 회색 톤이에요. 딱 한 군데 아닌 데가 있어요. 애플. 애플은 완전히 블랙으로 다 때려버려요. 걔네들은 컬러가 K100이 아니라 CMYK 다 100%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새까만 블랙으로 처리를 하죠. 그만큼 걔네 기술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자, 떡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교한 기기를 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알고 계신다면 또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컬러를 사용하실 때에는 되게 민감하게 써야 된다. 점사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도 드릴게요. 저는 검은색 쪽에도 흰색 글씨 쓰고 싶은데요. 자, 흰색 글씨는 흰 종이에다 검은색을 테두리에다가 인쇄를 합니다. 검은색 종이에다 흰색 글씨를 인쇄하는 건 없습니다. 기본 개념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인쇄 기계에 잉크를 싹 빼내고 거기다 흰색 잉크를 들이붓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럼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검은색 종이에 흰색 잉크를 쓴다라는 업체가 가끔씩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는 업체가 한 100개나 1000개 중에 한 군데는 있어요. 비싸죠. 또 하나 일반 컬러를 쓰지 않고요. 자,
요게 색상 칩이에요. 컬러 칩 스와치라고 하는. 약간 먼저 나오긴 했는데 그냥 할게요. 자, 아래쪽에 책자 그림 보이시죠? 스와치 아래 누르면 견본 색상 컬러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유명한 아이는 컬러북에 있는 팬톤 컬러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대부분 거의 솔리드 코트 많이 쓰니까. 항상 해마다 올해의 컬러 해가지고 팬톤이 가장 먼저 줄을 이루고 컬러 칩을 많이 뽑아내죠. 올해 컬러는 옐로우와 그레이죠. 자, 이러한 컬러를 찍으시면 재밌는 게, 자, 아무거나 쭉 찍었어요. 그럼 컬러 칩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팬톤 2755C라고. 인쇄 회사에다가 요대로 주시면요, 얘기합니다. 이거 그대로 찍어요? 그럼 답을 네 하시잖아요. 그럼 인쇄 비용이 8만원이면 해결될 거, 예를 들어 8만원이면 해결될 거 80만원이나 800만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잉크를 팬톤 회사에다 직접 문의를 해서 구비를 해서 찍어야 되니까. 그쵸?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잉크 싹 걷어내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잉크도 비싸요, 얘네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그만한 색종이 같이 생긴 사람 손바닥 반만한 거 가지고 한 20만원 이렇게 팔아요. 심지어 없어지는 소비되는 컬러칩인데 그거 두고 있으면요 뿌듯하면서 되게 속쓰려요. 이거 없어질 나이인데 이러면서.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얘네들은 이걸 깰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전화를 딱 누르면 CMYK 컬러로 분산시켜 줍니다. 당연히 소수점들은 더 디테일하게 변경을 하셔야겠죠. 여기서 색수차가 발생되긴 하지만 비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대부분 보내는데 컬러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래서 어느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약간 제가 과하게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자, 아무래도 팬텀 컬러를 쓰는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 기업체 규모나 환경에 따라서 고려하고 만드셔야 된다 라는 얘기와 함께 비용이나 이런 것들 옛날처럼 인쇄 기계들이 그렇게 막 저기 되진 않아요. 요즘 굉장히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여백이나 이런 설정들도 그렇고 라인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번져 보였던 종이들도 요즘에 되게 날카롭게 선명하게 인쇄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러 인쇄 기계 자체가 레이저 쪽으로 변환하는 경우도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정말 기술력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떡지진 않는다 결국. 자, 그런 얘기. 자,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밑에 자, 요거 딱 할게요. 자,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말이 흐려지네요. 자,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테두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색깔을 바꾸고 두께 조정하시고 컬러 바꿔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K100보다는 컬러를 조금이라도 낮추시기를 바라고요. 자, K만 쓰더라도 K100%만 아니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선 대시라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시고 약간 라운드 있는 것 같네요. 캡 씌워주시고 꺾어진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만 확대해서 살짝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코너 전체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길이나 내용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수정하십시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도형을 잡고 싶어요. 안쪽에 있는 도형을 잡을 건데 전부 다 파란색 계통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전체를 잡은 상태에서 Shift로 바깥 테두리를 한 번 더 클릭해서 빼주셔도 되고요. 자, 저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바깥에 대충 잡아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그냥 다시 잡아요. 차이는 없는데 선택한 거를 빼고 나머지를 잡겠어. 저는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 쓸 때 보면. 그럼 푸른색 계통을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이 상태에서 컬러 칩에서 푸른색 쓱 올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 되긴 되지만 갑자기 이상하게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메뉴 파일에 보시면 파일이 아니라 그 옆에는 에디트죠. 편집이죠. 자, 색상을 편집할 겁니다. 무엇을? 에디트 컬러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컬러 밸런스로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컬러의 밸런스를 푸른색을 좀 더 가미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시안 컬러를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때 미리 보기 하시려면 프리뷰 체크하시면 보일 거예요. 자, 시안 컬러. 이때 옐로우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옐로우 컬러가 있기 때문에 시안과 옐로우가 합치면 녹색기가 뜨는 거죠. 빼려고 합니다. 옐로우를 마이너스 빼버리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수치도 조정 가능합니다. 단, 이 아이를 100%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따로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수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일괄적으로 소수점을 없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론. 혹시나 알고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꼭 제보를 해주십시오. 네. 보시면 소수점으로 되어 있으면요. 인쇄 기계에서 그걸 오류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찍으려면 찍어내지만 정확한 컬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 아무도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안 해요. 대놓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요. 딱 열어보고 딱 찍어보고 색깔 보고 얘는 괜찮은 애 아니야 그냥 판단한다는 거죠. 딱 찍어보고 경력 이 정도면 페이 이 정도 줘도 돼. 그냥 판가름이 나버려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나는 다른 회사 가려고 하는데 연봉 지금보다 한 1,000만 원 올려받고 싶어. 해서 신청을 했는데 샘플 하나 만들어서 일러스트로 보내보세요. 딱 찍으니까 컬러가 소수점 딱 찍어요. 그러면 얘 못 써요. 이래버려 그냥 대놓고. 왜냐면 색깔 이거 정교하게 못 잡으면 팀끼리 이거 진짜 맞추기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색상을 이렇게 바꿨으면 가급적인 뭐 해라. 다시 일일이 뜯어서 정수로 다 바꾸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바웃으로 스케치 용도로 쓰는 건 괜찮은데 실제 실무로 쓰기에는 되게 애매하다. 급하면 쓰죠. 사실 급하면 쓰는데 가급적 그렇게 쓰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옆에 써놨죠. 강제로 점선을 도형으로 처리하세요. 위 언급했습니다. 얘를 오브젝트 익스펜드. 근데 익스펜드 없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그걸 분리시켜야 돼요. 그걸 어피어런스라 그래요. 어차피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익스펜드가 안 되면 익스펜드 어피어런스예요. 아까 질문 하나 하신 게 있던데 저는 익스펜드가 안 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면 어피어런스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들이 끊어져요. 일단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상태에서 다시 익스펜드 면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익스펜드 눌러서.